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오늘도 역시 산책처럼 사주입니다. 오늘은 산책하러 나왔습니다. 진짜로. 그래서 사주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. 제가 살아온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, 저도 역시 뭐 나름 이제 업앤다운이 좀 심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말씀 몇 개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. 그리고 하늘이 너무 예뻐요. 하늘이 예뻐서 구름 흘러가는 거 보시면서 그냥 들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켰습니다.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거의 한 20년간을 이제 강사로서 생활을 해왔어요. 그리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제 학원을 갖게 되고 사실은 이제 학원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.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게 늘 부담이었거든요. 내가 감히 누구를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도 참 많이 했었고, 그리고 또 실제로 뭐 잘못도 참 많이 저질렀었고요.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거의 자의반 타의반으로 제 학원까지 갖게 되었고, 또 어느덧 그 학원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큰 규모가 돼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직원분도 계시고 이제 밑에 선생님들도 여러 분 계시는,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이 한 층만 사용하지는 않았어요. 총 두 개 층을 사용했는데 저는 그냥 수업이 제가 가장 많았어요. 네. 다른 선생님들 한 뭐 여섯 일곱 분 정도 계셨는데 아마 그분들 거 다 합쳐도 제 수업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. 정말로요. 그리고 그 당시에는 월화수목금토일 휴일도 없었고요. 그리고 빠를 때는 새벽 5시에 나가서 수업을 했어요. 공부에 미친놈이 자기 학교 가기 전에 수업 듣고 가는 게 시간 효율상 좋다 그래서 어, 새벽 5시에 이제 수업을 시작하곤 했었죠. 네. 잠도 몇 시간 못 잤어요.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은 이제 아이들이 유선이나 또 이제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. 그거 받아주다 보면은 뭐 새벽 3시 뭐 이쯤 되는 게 일상이었어요. 근데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고 또 사람을 가르친다는 직업이 얼마나 어려운 직업인지 알기 때문에 뭐 즐거웠던 것 같아요. 뭐 돈도 많이 벌었고요. 그리고 저는 선생님들을 채용할 때에는 어떤 학벌이나 이런 것보다도 얼마나 아이들을 아껴줄 수 있는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면접도 이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여도 좀 차이는 있었겠지만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워낙에 생각 없이 일을 진행하는 타입이에요.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원도 이렇게 하고 싶어서 사실 정말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 없었고요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고3이 다 빠져버리게 되니까 1, 2학년이 얼마 안 남는 거예요. 근데 저도 그때 당시 나가는 돈이 많아서 그렇게 뭐 벌어들이는 액수는 많았지만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돈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. 어,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급여가 제대로 안 나가겠더라고요. 저는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. 그때 이제 제가 먼저 들었던 생각은, 왜 영화 보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 이렇게 직원들 딱 모셔놓고 지금 회사가 힘듭니다. 한 두어 달만 기다려 주십시오. 그러면 저희 모두 허리띠 졸라매고 다시 금방 원상복구 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도 그랬어요. 왜냐면은 저는 학원에 대한 홍보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절박한 고3들이 전체 원생 수의 한 70%, 80%가 됐고요. 이제 1, 2학년들이 이제 나머지 1, 20%를 차지했었어요. 2, 30%군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고3에 이렇게 나갔지만 또 새학기가 되면은 또 고3들이 우르르 몰려올 게 너무 뻔한 상황이었거든요. 그리고 저는 뭐 그때는 저도 너무 어렸어요. 불과 이제 몇 년 전 얘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인간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. 근데 저는 이제 급여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
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은 제가 그분들하고 인간적 관계를 맺기에는 수업이 너무 많았었거든요.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좀 후회되는 부분이기도 해요. 아, 아무튼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릴 때, 선생님들이 다들 괜찮습니다, 원장 선생님. 원장님한테 받은 게 있는데요. 다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어요. 물론 그래 주셨던 감사한 분도 계세요. 물론 이제 그분도 결국에는 저를 이제 노동청에 신고를 하셨지만, 음, 근데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제 그만두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좀 감사한 분은 급여를 제대로 못 받으셨는데 저한테 요구를 안 하시고 그냥 그만두신 분도 계셨어요. 언젠가 제가 어, 뭐를 하든 잘 되면은 그분께는 꼭 보답을 해야 되겠죠. 근데 반면에 또 다른 분들은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여러 계셨어요. 저는 처음에는 납득이 안 됐어요. 납득이 안 됐고, 그 당시에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. 왜냐면 급여를 당장 줄이자고 말씀을 드린 건데, 그만두시고서는 더 많은 급여를 달라고 요구를 하시니, 어, 좀 답답했어요. 그리고 제가 또 얼마나 순진했냐면요. 정말 어찌 보면 이상주의자죠. 저는 그 교육적 공산주의라는 말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. 너무 혈기왕성했달까요? 집안이 힘들다는 이유로 영특한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전액 무료로 수업을 시켜주고 또 이제 독서실비 또는 타학원비도 대납을 해주면서 시켜왔었어요. 그랬기 때문에 대단히 이제 치기 어린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. 내가 곧 정이다. 웃기죠? 네.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무조건 맞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을 고용할 때에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. 심층 면접을 봤어요, 정말. 근데 대체 왜 그랬을까요? 그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요. 아니, 몇 분은 썼죠. 몇 분은 썼는데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유리하게 썼어요. 나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. 나는 뜨거운 가슴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. 이거를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었나 봐요. 사실은 그렇지도 못했는데 말이죠. 근데 그게 이제 어느새 저한테 약점이 돼서 돌아온 거죠. 그분들은 그 점을 그 어떤 계약서상의 허점을 이용해서 노동청에 저를 신고하신 거였고, 처음에는 늘상 그래 왔듯이 저는 사실 어떤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렇게 심하게 무너지는 타입은 아니에요. 평생 살아오면서 항상 그 몇십 배로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왔고요. 근데 이거는 이제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주변 원장님들한테 여쭤봤죠. 그랬더니 정말 대수롭지 않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. 그쪽에서 신고 들어오면은 너도 어떤 통장 내역이나 이런 거 보여주면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벌금이나 이런 거 날라오면은 이의제기 계속 해라. 그 뭐 몇 년까지는 끌 수가 있대요.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그 해당 강사한테 스트레스를 주래요. 그 결국에는 이제 계약서상의 허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겠지만 시간을 몇 년 동안 끌 수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너를 만만하게 보지는 않을 거야. 그리고 중간중간에 연락해서 좀 겁도 주고 그러는 게 좋아 그러더라고요. 제가 두 분, 세 분, 네 분, 다섯 분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는데 그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아휴, 싫던데요. 그렇게 살아서 뭐 합니까? 그리고 저는 일단은 그분들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깊이 맺지 않고 단순히 급여만을 많이 줬던 부분이 좀 후회스러웠고, 두 번째는 나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? 라는 원망이 정말 컸어요.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삼자 대면하러 뭐 좀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어요. 뭐 그리고 또 노동청 들어가기 전에는 저한테 죄송합니다 원장님,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같이 사무실 안에 딱 들어가면은 또 다른 말씀하시는 것도 저한테는 상처였고요. 힘들더라고요.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. 근데
어, 악몽은 그 다음부터 더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. 아이고, 학원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. 무서웠거든요. 막 전화가 하루에도 몇십 통씩 와요. 근데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? 수업을 해야지 돈이 나오는데.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자기 급여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? 제가 그 돈을 어떻게 한 번에 갚아요? 일해야죠. 근데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막 한 분이 하루에 한 5번씩만 걸어도 5번이면 25번이에요. 그러더니 몇 번은 학원 안까지 들어와요. 근데 혼자 들어오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뭐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한겨울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남자 선생님이 자기 친구들 3, 4명하고 같이 찾아왔어요. 근데 그 중에 한 두어 명은 나시를 입고 오더라고요. 저 온몸에 타투 있어요. 근데 저는 학원에서 수업할 때는 항상 타투를 가리고 수업을 했어요. 그건 선생으로서 해야 할 일이니까요. 아이들한테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. 저도 그 뭐 타투 보이면 되죠. 그 사람들이 한겨울에 왜 나시를 입고 왔겠어요. 어떤 위협을 하려고 그랬겠죠. 근데 저는 이제 옷을 까지는 않았어요. 저는 선생이니까요. 여기서 이러시는 건 곤란하다. 나가자. 그럼 이제 저보다 한 15살은 다 어린 친구들이에요. 근데 소리 지르고 막 멱살 잡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거 잘 버텨냈다. 그래도 나는 일을 하자.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면은 뭐 여자 선생님 학부모라고 해야 되나요? 그 어머니가 와요. 막 소리 질러요. 애들 다 있는데. 그리고 다음날 되면은 또 어떤 선생님의 친구, 이제 그 선생님도 안 와요. 친구가 와가지고 제가 단골로 가던 카페에 가서 소리를 질러요. 그리고 어떤 분은 감사하게도 길 건너 카페에 가서 제 얼굴에다가 물을 끼얹고요. 저는 그건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어요. 정말 힘들더라고요. 난 나름대로 신념을 갖고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고, 그렇게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, 그 대가가 이건가? 또는 내가 정말 잘못된 건 아닐까? 생각이 참 많더라고요.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. 공황장애가 좀 심해졌어요. 주차장에 주차하고 학원으로 걸어가면은 사람들이 그거 신기하더라고요. 정말 괴물처럼 보여요. 막 꿀렁꿀렁 대고요. 그리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. 그리고 심지어 학원에 도착해서 내 아이들을 보면서 수업을 하는데도 아이들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집에 와서도 이어졌어요. 화장실에 못 가겠는 거예요. 제 방문만 열면 되는데. 그래서 페트병의 소변을 봤어요. 지금 이제 페트병의 소변 보기 고수예요. 그런 대회 하나 열리면 좋겠네요.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대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우습지만. 잘 견디고 있으니까요. 아무튼 매일 출근하잖아요. 이제 선생은 아무도 없고 애들은 많고 내가 그 모든 수업을 다 해야만 하니까요. 이전에도 물론 모든 수업을 거의 다 왔었지만요. 궁금하시죠? 그럼 다른 선생님들 뭐 하셨는지. 다른 선생님들 뽑았는데 애들이 제 수업 아니면 다 싫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분들 뽑아놨잖아요. 그래서 차라리 추가 수업하는 용도로 계속 그 분들을 활용을 했어요. 그리고 이제 보충하는 용도로. 제가 수업이 너무 많으니까 보충을 못 하잖아요.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. 또 여느 날처럼 문자 메시지가 오더라고요. 원장님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? 저 지금 학원으로 가고 있습니다. 미쳐버리겠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한두 시간 지나니까 저 지금 학원 올라갑니다. 좋은 말로 할 때 내려오십시오. 그러더라고요. 어떻게 해요. 아이들 앞에서 험한 꼴 보이지 말아야죠. 내려갔죠. 또 멱살 잡히고. 근데 이제 그때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. 원장님이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.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. 물론 이제 그때 그분은 저를 겁박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. 근데 저는 그때 무언가를 깨달았어요. 아, 나는 그동안 이 상황에서 버티는 내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버티는 건 말 그대로 버티는 거구나. 정말로 달라지려면
버티는 건 물론이고 그 버티는 것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겠지만 그 안에서 한 걸음이라도 내디뎌야 되는구나. 그 자그마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였을 때 결국에 정말 변화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어찌 보면 정말 저한테는 깊은 깨달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들이 이상하게 보이고 공황장애기가 심해질까봐 그 전날 잠 안 자고 수업 내용을 다 외웠어요. 농담까지도 다 외웠어요. 물론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죠. 2반 수업 들어가서 저반 수업 내용 외운 거를 얘기하다가 애들이 이상하니까 선생님 이상해요. 이럴 때도 있었죠. 네, 그렇게 저는 한 보 한 보 조금씩 내걸었어요. 내딛었고요. 아, 변화가 오더라고요. 달라지더라고요. 저는 결국 그 어마어마한 돈은 1년 안에 다 갚았습니다. 이게 갚는다는 표현이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.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정산하실 때 다들 그러시더라고요. 원장님 이렇게 좋은 일 하셨고 하셨으니까 너무 그간의 감정 싸움은 마음에 두지 마시라고요. 그리고 제가 혹시 알아요? 원장님이 도움 필요할 때 제가 도움 드릴지요.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어요. 그리고 한 반년 뒤에 이제 세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 주민등록번호가 없더라고요. 이제 계약서가 있으셨던 분들도 제가 그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어디다가 두었는지 기억도 안 나게 됐고, 이제 제가 급여 나간 거 신고해야 되잖아요.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. 그분들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뭐 그냥 기분 좋게 세금 계산하려고 하니까 주민등록번호 알려주세요 하면 되잖아요. 한 분인가 알려주시고 다들 잠수 타시더라고요. 재밌죠. 네. 근데 그때는 충격이 크지 않았습니다. 저는 이미 깨달은 바가 컸었거든요. 버티는 데에서 끝나면 안 된다. 저는 제 아이들 가르칠 때 버티는 것만으로 훌륭하고 멋있다. 난 널 늘 응원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. 맞아요, 멋있는 거. 그리고 아이들이기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만 해요. 근데 제가 그 당시 느낀 깨달음은요. 버티는 거 멋지고 응원받을 만하고 훌륭합니다. 물론 버티기만 해도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. 하지만 그때는 환경이 변화한 경우겠죠. 근데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버티는 것만으로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. 지금 제 각각 서로가 다른 형태로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고 계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. 하지만 버티는 데에서 저희 모두 반보라도, 그리고 그 다음엔 한보라도 아주 힘겹게 내딛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역시 뭐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그러고 있고요. 사실 제 인생에서는 지금이 가장 힘들 때예요. 수십 년간의 커리어를 뒤로 하고 새로운 길을 나서야 되고요. 실제로 금전적으로도 뭐 대단히 힘든 상황입니다. 근데 하지만 그때처럼 힘들지는 않아요. 네, 이제 저는 버티는 데에는 이제 준 프로가 됐고요. 이제 반보 한 걸음이 아니라 큰 걸음을 크게 크게 내디딜 저를 믿고 있으니까요. 네, 너무 긴 영상이고 또 너무 지루한 영상이었고 또 사주 관련 영상이 아니었지만요. 오늘은 제가 살면서 느낀 점을 공유하고 싶어서 또 응원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우중충한 하늘을 배경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. 지루한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